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하며 16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은 미미했는데요. 1600을 껑충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 확인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코스를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코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훌륭한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여유투자의 전도사 거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여파가 초반만 해도 시작이 됐었죠.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천안함 관련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이었다, 이렇게 이제 도발 행위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한과 동시에 지난주에 더 많은 우리나라의 단순히 유럽발의 악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이와 맞물려서 물론 유럽 시장 역시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었고요. 우리 주말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금일 장 초반부터 아직은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었죠. 오늘 또 10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과 관련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다. 그 결과로는 강경책이었죠. 이제 자위권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표명이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눈치 장세가 계속 됐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초반에는 좀 순매수로 계속 한 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가 발표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이제 수급 주체들이 조금씩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부분은 일단 투신권에서 지난주 지수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오늘 역시도 투신권과 기금 쪽에서 약 한 2,400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동안 지난주부터 모아온 자금이 약 투신권에 들어온 자금이 기관 쪽이죠. 7,200억 정도의 규모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개인들이 사고 있는 그림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컸던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지금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좀 계속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도 그동안 금융주들의 좀 많이 약세로 인해서 좀 타격이 컸던 은행주들, 그리고 그동안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꾸준히 하락을 보였던 건설주들의 이러한 새 종목군들이, 업종군들이 조금이나마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지금 보합권에 달하는 지금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아직도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덕분인지 그간 하락을 보였던 몇몇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점을 이제 저점으로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 보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오늘이 또 드디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160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좀 좀 기대를 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 아직은 저점은 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1600포인트라는 것 자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1600포인트가 뭐 지지대다, 저항대다, 이제 많이 좀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그리고 오늘 오전 장 중에도 그랬죠. 장 초반과 동시에 일단 지수가 한 번 더 흘러내렸고 저점이 한 번 더 밑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 일단 1500포인트에 대한 맛을 봤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번 주에는 더 짚고 넘어갈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이제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제가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일단 그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이 여전히 지난주에 급락세가 계속, 일단 오늘 만들어진 양봉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자주 보는 이제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결정적인 게 일단은 30분봉 차트 안에서 20개의 평균선을 나열해 놓은 선이 바로 이 노란 선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다시 흘러내리거든요. 계속 흘러내리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흘러내리고, 잠깐 올라갔다가도 거래가 사라지질 못하면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늘 시장 역시도 1607포인트에서 8포인트가 계속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여기 이 저항대에서 계속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내일 시장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있는 시점이 잠시만요. 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606포인트에서 7포인트대가 내일 중에 일단 회복을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지수는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뭐 저점 매수에 성공했다라는 분들, 좀 최근 들어서 또 매수세들이 좀 짧게 들어오는 매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멀리 보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뭐 분할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단순히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상에 너무 많은 그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은 좀 무리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래도 어차피 시장이 살아나려면 금융주들이 일단 선방이 돼서 탄력을 받아줘야 다시 한번 뭐 IT주가 됐든 뭐 그 수출주를 주도했던 뭐 자동차 업종들이 됐든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일단은 금융주들 위주 그 중에서도 은행주들을 좀 많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지금 6월 달이 이제 다음 주인데 벌써 이제 2분기가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멀리 보시고 중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실적이 1분기 때 상당히 좋았다라든지 뭐 특별히 뭐 경기에 좀 둔감한 종목들 위주로 좀 편승을 해본다라면 지금 있는 시장에서도 없지 않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1600이라는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버거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매수 타이밍 기법은 개별 종목을 집중으로 이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였고요. 여기서 이것은 1번 단기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거상님의 여유 투자 비법에 대해서 그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거상님, 예,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도 뭐 어김없이 많은 분들께서 뭐 비법이라고 이게 무슨 비법이야 이런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항상 당부를 드렸던 부분은 기본에 충실한 분들만이 나중에 시장 안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 제가 여유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압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치 투자라 하면 평소에 거상님께서도 특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유 투자의 또 다른 노하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상님, 예, 예. 출발해 볼까요? 예. 예. 먼저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뭐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말씀만 듣더라도 벌써 정말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은행에 예치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 험난한 시장 안에 어차피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시고 그 이상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다 참여한,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 게임을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뭐 사이클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가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도중에 멈춘다라는 게 문제죠. 뭐 올라갈 때는 많이 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 우울증에 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작 시장의 주도주를 못 잡으셔서 좀 도태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밖에서는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 이자가 들어오나요? 뭐 세금 띄고 뭐 띄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2%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께서 감수해야 될 지금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있는 시장에서 많이 힘들 때일수록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지난주에 계속 낙폭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은 아직 확인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할 가치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떨어지는 장에서 기회가 생긴다. 물론 많은 종목들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가치로 내가 정말 단기 매매를 하는데 지쳤다, 아니면 물렸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여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시각을 한번 돌려보는, 그동안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테마를 쫓아보셨던 분들, 물론 간혹 잠깐 뭐 재미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주식 투자의 매력은 바로 이 가치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최근 흐름, 제가 단순히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 포트에도 담겨 있는 바로 동원 F&B라는 종목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동원 F&B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난주에 오히려 무려 매수가 대비 25%에 달하는 상승에 대한 기회도 줬거든요. 하지만 절대 팔지 않죠.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좀 잠깐 앞서서 뭐 2시간 정도를 제가 했는데 2시간 이제 나오면서 앞선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가치하고 정말 어려운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정말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가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될 건지는 제가 또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제가 또 출연을 합니다. 그때 제가 진정한 가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하는지 제가 지난 그 바로 전 시간만 하더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미키마우스를 좀 비유를 해서 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게 되면 아무리 지금과 같은 시장 안에서 시장이 등락이 오르든 떨어지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 가치를 알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바로 이 가치라는 건 잠정 가치입니다. 잠정 가치. 그러면 이거를 수치화시킨 게 바로 적정 주가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가치가 바로 부각이 될 때 동원 F&B 차트 지금 뭐 방송 듣는 분들 뭐 HTS 보고 계시다라면 동원 F&B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분한 시점에서 우리가 선취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물론 지금 하이리치 안에서도 회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지금 같은 시장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지금 제가 이따가 뭐 수익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15%에 달하는 여전히 지금 계좌 안에서는 15% 정도의 지금 평균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가치가 알았을 때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선취매가 끝난 다음입니다. 바로 수급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수급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쫓는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워낙 많이 당하고 있죠. 차트가 이뻤는데 순식간에 음봉 만들어버리죠. 추세 이탈하는 거는 다반사죠. 시장 전체 그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차트가 이쁘다고 그 종목이 날아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정말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 저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뭐 공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럼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자,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내 계좌에 담아갈 것이냐. 그렇다고 이 내 전체 계좌가 있다라면 현금이 있다라면 100%를 가치 있는 종목들로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조금 우매할 수 있겠죠. 이건 좀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정말 있는 자들의 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진 자들의 여유. 뭐 워렌 버핏과 같이 정말 나는 10년, 20년 가더라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어.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면 지금 마인드로 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쫓기 일수고, 그리고 좀 재미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주워 담아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참고로 제가 두 부류로 좀 나누자면 직장인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직장인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 분들이라면 참고로 전체 100%의 비중에서 자, 직장인분들은 쉽게 모니터링을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모니터링은 정말 농부가 단순히 씨만 뿌리고 열매가 맺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농부는 떼약볕에서 뭐 얼굴도 타죠. 뭐 정말 온갖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나중에 결실을 얻는데 우리는 정말 편하게 돈 벌 생각들 하시니까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모니터링을 수시로 못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일단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또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치주들 위주로 최소한 80% 정도는 바로 장기 투자로 단순히
제가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놓고 그냥 뭐 1년, 2년, 3년 묻어놓는 게 바로 그 가치 투자가 아니고요. 바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 종목이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 심지어는 이러한 장기적으로 접근한 가치주들도 손절매를 합니다. 그 손절매 기준도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로 직장인분들은 한 80% 정도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서 한 20% 정도는 좀 그래도 재미는 보셔야죠. 수시로 조금 당하더라도. 하지만 이러한 단타를 통해서 단기적인 종목들은 스윙이 될 수 있겠죠. 스윙. 최소 뭐 2일에서 3일 정도 끌고 가면서 보유해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손절 기준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수밖에 없겠고요. 좀 욕심은 좀 버리되 오히려 이런 데서 좀 수익이 낮은다면 좀 재미는 있을 테고요. 하지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80%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치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몰빵을 하란 말씀이 아니라 나눠서 분할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잡는 거죠. 처음에. 지금이야 뭐 나중에 차트가 찍고 나면 많은 분들이 바닥 확인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어느 누가 바닥을 감히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80%의 비중 안에서도 나눠 수시로 떨어지면 또 사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가치 있는 종목들은 적정 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의 메리트를 발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 4%가 난다고 해도 오히려 또 다른 똑같은 종목을 다시 한번 담으면서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단가를 낮추는 그게 바로 의미가 있는 거지. 물타기가 전혀 아니죠. 그만큼 장기로 보고 필요한 만큼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단타로 접근을 했다가 급락을 해서 손절매 잘라내고 아니면 물타기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등을 하겠죠. 자, 평균 단가는 이 중간에 있는 가격이 됐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통해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평균 주가를 통해서 참고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10% 선까지 마이너스 10%를 여유 있게 손절매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 평균 매수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업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 100%의 비중에서 일단은 그저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니까 또 너무 좀 지루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계속 모니터링만 하시는 거니까 일단 70% 정도에서 한 60% 정도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단타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40% 정도는 최소한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수익이 난다. 동원 F&B처럼 뭐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20% 30% 수익이 난다라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굳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이런 데에서 비중을 더 넓혀가면서 적정 주가 62,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까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구사를 하면서 한 곳에만 너무 목매이다 보면 단기 투자에 목매이신 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정말 짐 싸고 나가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 장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꼭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자, 지금 같은 시장 제가 정말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뭐 어떠한 부분이냐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최근에 예상대로 안 움직였죠.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 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또 가치 투자의 정석이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취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동원 F&B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처음에 그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정석대로 선취매를 통해서 여유를 즐기시고 계신 분인데 최근 들어서 올라가니까 지난주에 올라가니까 지금 잡아도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참고로 위에까지 적정 주가가 6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가격대에서 충분히 사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간 시세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정말 강심장의 소유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침해를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 중간에 적정 주가 사이에서 뭐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절매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더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선침해 전략이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는 좀 마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가치주는 어떤 종목들이 가치주일까? 그 가치주를 선별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락장에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장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거상님의 강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가치 투자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는 지향하고 이것을 통해 다른 기회를 바라봄이 원칙이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의 매, 2번 손절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진정한 가치주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상님 모시고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상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이었죠. 동원 F&B 오늘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까지 보유 중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극히 적은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일 수 있겠고요. 제2의 농심이라는 좀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이 좀 다각화되어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스몰 보이지 않게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 역시도 넓혀가고 있고 많은 식품 업체들 사이에서도 틈새 전략을 통해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1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도 충분히 매출액도 기대 이상의 그 실적이 나와줬고요. 작년 1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약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불과 1분기 동안에 올해는 1분기 동안에 약 한 200억에 달하는 지금 영업이익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또 결정적인 부분은 또 자산 가치 대비 일단 PBR만 보더라도 0.5배 수준이 채 안 되는 지금 그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추천을 드렸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작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좀 그 시세 분출이 좀 일어났거든요. 자,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최근의 동향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작 지금 팔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같은 시세에서 또 받쳐주고 있는 세력들은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임을 다들 알고 있고 조금씩 지금 포트 안에 편승을 하고 있고 다만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총 그 유통 주식 수가 한 300만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동원엔터프라이즈라는 지주회사에 지금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기관 입장에서도 더 가져가고는 싶지만 아직 못 가져가는 지금 입장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 분출, 뭐 어제와 지난주 목요일 날 일단 피크를 찍고 잠깐 눌렸지만 일단 주봉을 봐야 됩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 결정적인 부분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 그 지켜왔던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면서 최근에 시세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팔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역시도 이제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기업인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 62,000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올해 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빠르다라면 뭐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균 매수가가 43,300원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5%에서 약 16%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원 F&B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종목이죠. 올해 안에 목표가인 62,000원 도달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종목이 있죠. 연희정보통신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조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 종목 역시 홀딩하고 계신 건지요? 예, 맞습니다. 연희정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장 상황에 비해서 일단 저점으로 잘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수익률은 약 한 마이너스 1.8% 정도 그 손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연희정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까지라고 제가 또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만큼 이제 주 거래 업체가 삼성전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짜배기 코스닥 기업인 만큼 다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끼가 좀 롤러코스터 같은 오를 때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좀 계속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린 이유 보신 분들은 충분히 좀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떨어질 때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잘 받쳐주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좀 여러분들 좀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은 탄력이 정말 좋고 지금과 같은 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그나마 좀 잘 선방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항상 중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간은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1분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추세 흐름들 크게 나쁘질 않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뭐 지수는 빠졌다. 어마어마하게 추세가 망가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늘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 뭐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5,700원대에서 6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끌고 가면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손절 기준을 마이너스 한 7% 정도 여유 있게 보유를 해치면서 목표 주가는 한 6,600원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이상에 대한 수익을 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매수가는 5,810원 정도에 지금 잡혀 있고요. 지금 보유 기간 한 6거래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한 10%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예, 동원 F&B에 이어서 연희정보통신까지 홀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상님께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두 가지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은 한 2종목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빠질 때 가치로 좀 승부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온 두 종목이 일단 좀 가치와 좀 맞물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소개할 종목이 바로 그 세보 MEC입니다. 예전 이제 그 사명이 세보 기계,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세보 기계 하면 좀 아실 텐데요. 일단 설비업체예요. 설비업체고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보 ME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했죠. 참고로 작년 매출액이 약 1,003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44억 규모였는데 올해 1분기는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2억 정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꾸준히 1분기 올해부터도 수주를 많이 지금 잇고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업체들이죠.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채무 불이행 염려가 없는 좀 건설사들이나 이런 좀 그런 좀 부실한 건설사들이랑 좀 같이 이제 맞물리다 보면 향후에 매출은 매출대로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떼일 수도 있고 그게 상당히 이 설비 업체들의 좀 애로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부 MEC가 지금 주 거래 업체들이 3월에는 BYC라는 이제 다 아시죠? 예, BYC라는 이제 네일을 만드는 이제 공장 설비 네일을 만드는 업체의 공장 설비 수주를 한 82억 원 정도 이제 받은 바가 있고요. 불과 이제 지난달 4월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86억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또 2분기 때 실적에 또 반영이 되겠죠. 4월에 이제 이루어진 계약인 만큼 자 그런 부분과 또 PBR 수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한 0.6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여전히 지금에 있는 가격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차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뭐 빠진다라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빠진다라면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2분기까지 들고 가면 나름대로 좀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참고로 일단 오늘 매수가가 지금 종가로 끝났는데요. 4,400원에 일단 오늘 매수가가 됐고 목표가는 제가 한 6,000원대는 충분히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참고로 한 4,180원 정도 수준, 4,180원 정도 수준에서 무너진다라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선까지도 제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비업체 세보 MEC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컴투스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많이 좀 너무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시장 안에서 대표 선두주자죠. 그리고 단순히 모바일 게임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모바일 게임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비관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스타라는 골프 온라인 게임을 최근 들어서 런칭을 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독자적으로 런칭을 한 게 아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항상 방문하는 포털업체와 전략적으로 그 많은 포털업체에 있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그 골프스타 같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 들어와서 동시 접속을 이제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뭐 광고 수익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바일 게임사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 도대체 성공할까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들 했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이 정말 좋고요. 그 안에서 이벤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지금 자신 있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자체는 충분히 온라인 게임 시장 안에서도 승부를 걸 자신이 있다라고 표명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게임빌과는 다른 양쪽 시장에 그동안 계속 꾸준히 투자해왔던 온라인 게임이 드디어 물 밖으로 나온 만큼 충분히 컴투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다시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둔감주로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수 조정기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이 좀 다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일단 그 추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추천가는 16,800원에 제가 일단 그 추천가를 드렸고요. 오늘 한 200원 정도 지금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자잘한 흐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장성이 또 가미된 종목들은 빨리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땐 충분히 18,000원 이상에 대한 좀 공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폭풍만 지나간다라면 좀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심리가 좀 뒷받침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지금에 있는 16,000원대가 마지막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아직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손절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16,000원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몰렸던 가격대인 만큼 16,000원이 무너진다라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신 다음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부 MEC와 컴투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거상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 컴투스와 세부 MEC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부 ME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죠. 4,400원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4,180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을 16,800원 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8,300원, 손절가를 16,0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의 흐름들은 조만간 다시 한번 거상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예, 얼마에 몇 2만 퍼센트 정도? 1,000원에 예, 40%요. 2만 1,000원에 40%. 40%요? 예. 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참 많이 하락을 그래서 했었죠. 제가 사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막 내렸어요. 예,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의 반등을 이어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거상님과 함께 상담을 해볼게요. 네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장기로 을 하려고 샀는데 예. 내려서 더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좀. 단기 투자하실 때 손절 라인은 마땅히 잡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절을 해야 한다면 얼마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시점인지 거상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거상님. 예. 예. 예,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손실이 커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픈데요. 하지만 지금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내린 상황이었죠. 최근 들어서 뭐 두산 건설과 관련된 뭐 채무가 아니죠. 좀 현금성이 현금이 바닥이 났다는 좀 악성 루머가 좀 많이 돌면서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발목이 잡히면서 지금 같은 지수 흐름, 주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풍부하고 유상증자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이제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뭐 이제 대표진들 경영진들은 이런 악성 루머를 배포한 자에게 좀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지금 잘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동안의 낙폭에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좀 반등할 타이밍 때 지수의 하락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급락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참 운이 없는 종목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장대 항공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일단 바닥이 확인은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2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이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고 바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마어마한 거래가 그때 한번 터져줬거든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추세를 계속 꾸준히 이어왔던 종목이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싸다라는 이제 그 매수세가 이제 살아나면서 들어왔던 건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내빼면서 지금과 같이 좀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은 같이 맞물려서 두산그룹이라는 게 사슬처럼 맞물려서 움직였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악성 루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일단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작년에는 한 6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1분기 동안에 1조 3천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과 727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두산인프라코어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또 중국 매출이 굴삭기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올해까지도 충분히 많은 또 전문가들도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지수 흐름과 맞물려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물타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있을 종목들,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더 회복이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은행주가 됐든지 좀 많이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대형주들 좀 탄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차라리 그 금액이 있으시더라면 보태시면서 그 종목으로 인해서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서 입었던 좀 손실을 만회를 해가시면서 심적인 좀 안정을 찾으시는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방위산업주가 강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가 3.8%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두산그룹주가 한꺼번에 급락하는 흐름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급등락 또는 또 상승 반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상님과 함께 종목 진단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가치 투자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는 지향하며 이것을 통해 다른 기회를 바라봄이 원칙이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1번 사랑의 매, 2번 손절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죠. 코스피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